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테슬라에 더 집중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 상승은 언제쯤 나올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시간으로 3월 22일입니다. 와, 이거 3월 달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곧 이제 4월 달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 LA 날씨는요, 이미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봄을 넘어서 내일 여기 주일날 날씨는요, 거의 80도가 넘어가니까 LA 날씨가 화실어요. 이거는 뭐 거의 여름 날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뭐 반팔 반바지가 아니면요 아침에 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날씨가 이제 봄이 왔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뭐 이제 이 따뜻한 봄 날씨, 좀 더운 봄 날씨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봄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도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테슬라 투자에도 반드시 봄날은 찾아오고 꽃피는 그 봄이 오니까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장기 투자하는 마음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혹한들이 찾아오니까 항상 마음을 견고히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봄날이 오는구나, 기어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자, 주말이니까 우리 또 투자에 대한 우리 철학을 배워야겠죠. 자, 오늘은요, 워런 버핏 얘기 가져왔습니다. 버핏의 얘기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문학이에요. 버핏은요, 그냥 고전을 읽는 듯한, 그냥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생 철학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버핏을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원래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특히 장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배경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잘해요. 근데 숫자에 밝고 머리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보통 헤지펀드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타 치고 짧은 기간에 나는 먹고 나온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회사 돈 다 날릴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주업으로, 본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업은 다 각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데, 워런 버핏은요, 항상 그런 그 인문학적인 투자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Successful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란 takes time. 정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Successful investing takes time. 자, 성공적인 투자란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takes discipline, 그리고 아주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and patience,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time, discipline, patience입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투자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인생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성공적인 인생은요, 이 time이, 시간이 필요하고 discipline이 필요하고 patience가 필요해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 그 성공했던 그 얘기들을 한 번씩 제가 짤로 봤거든요. 김연아 선수 계속 넘어지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쓰러지고 하는데 기자가 와서 이거 안 힘드세요? 뭐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힘든 일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게 디스플린이에요. 타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그냥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스케이트장 나가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지루해지죠. 따분해지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patience,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게 스포츠건 투자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페이션스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뭐 자주 설명해 드리죠. 왜 여러분들에게 난닝구 입고 뛰라, 나이키 삐까뻔쩍한 거 입고 뛰지 말고 찌질하게 그냥 난닝구 입고 뛰고, 이 소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디스플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을 쓸 때, 돈을 쓸 때에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모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모으려면요, 아껴야 돼요. 아낀단 말은요, 결국은 내가 비용을 통제해서 더 옷 입을 거, 뭐 살 거를 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에다가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디스플린, 페이션스인데, 그러나 항상 모든 성공에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려던 거요. No matter how great the talent or effort.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하건 탤런트가 있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타고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피나는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탤런트가 기본적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Some things just take time 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take time이라고 하는 거죠. 숙성될 시간. 뭐 그게 와인이건 고기를 절이건 간에 무조건 숙성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You can produce baby. 자, 초록색으로 하려보세요. 정말 또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You can produce baby in 1 month by getting 9 women pregnant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 버핏은요, 유머를 곁들여서 예를 들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습니까? 9개월이라는 보통 10개월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You can produce a baby in 1 month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냐. 한 달 만에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by getting 9 women pregnant라고 합니다. 9명의 임신한 여성을 데려와서 쥐어짜서 한 달 만에 아기를 낳는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임신한 여성만 있으면 9개월, 그 9개월이죠.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애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in 1 month가 아니라 결국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고 짧은 시간에 막 돈을 벌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길게 보시라니까요. 그냥 10년 동안 내가 기업을 사서 묻어둔다 그러면요, 특히 좀 변동성이 심한 이 테슬라 주식을 골랐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공부하고, 테슬라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회사는요. 이런 회사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참 슬픈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나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이 심하고 하니까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막 속 터지고 또 힘들고 좀 돈을 번 것 같으면 또 날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가져다 줄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올해, 내년, 내후년, 2030년도까지 내가 바이 앤 홀드 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내어질 그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다 보면 2030년도쯤 되었을 때는 굉장한 자산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주식이든요. 그게 애플이건 뭐 무슨 주식인 간에 결국은 길게 투자할 때에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 버핏도 애플 늦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버핏도 애플을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살 때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왜 이제 들어오냐? 왜 몰랐냐? 이러니까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업인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는데도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커져가지고 최근에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왜냐, 비중이 50% 올라가니까 25%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커져서. 자, 그래서 애플이 돈을 크게 벌어다 준 거거든요. 버핏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이란 주식을요. 비중만 줄일 뿐이지.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길게 바라보면서요, 그냥 가져가다 보면요, 결국 봄날이 찾아와요. 기어이 봄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면서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모아 가면요, 개수 늘어났죠. 그 수량이 깡패인 건요, 결국 그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요. 그냥 부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됩니까? 성공한 투자 인생. 성공한 인생은요, 반드시 그 숙성되고 긴 시간의 그 투자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심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디스플린하는 거야. 그 제 채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같이 2030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2030년도까지 가면서 제가 또 다른 주식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30년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테슬라를 재평가하는 거죠.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들 것이며 지금 계속 홀드했을 때에 앞으로 2035년도쯤에는 이게 이제 몇 배가 더 늘 것이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더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를 여기서 좀 정리해서 스페이스X를 사는 거죠. 스페이스X 사서 스페이스X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가면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이제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2030년도쯤 되었을 때에 크게 자산이 한번 부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도 또 이제 스페이스X 할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또 중요한 소식 하나 먼저 점검해 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전기 충전기 있죠. 전기 그 EV 차저가 가스 노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넣으러 가잖아요. 그 내연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게 되면 기름 넣는 펌프 있죠. 그 머신. 그걸 이제 그 전기차는 스톨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 위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스톨은 전기차 충전기인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아니죠. 일반 이제 레귤러의 충전기인데, 자, 요런 스톨들이요. 지금 전기 충전 스톨이 이미 이 기름차 있죠. 기름 넣는 가스 노즐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한 40%대인데 거의 50% 이상의 전기 충전기가 더 많다라는 거야. 가스 노즐보다도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꽤 놀라운 이 데이터죠. 사실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전기 충전기보다도, 지금 현재 어떤 게 보이냐면은 거의 주유소가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더 많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주유소의 노즐을 보다 현재 전기 충전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구체적인 데이터 볼까요? 자, 캘리포니아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17만 8,549대, 거의 18만 개가 현재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요. 그 18만 개 정도의 전기 충전기인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합친 건요, Shared Private EV Charger까지, 이 소위 말해서, 합치면요, 훨씬 더 거의 50%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ublic 그리고 개인 것까지, 이건요,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러면서 12만 개의 가스 노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에 기름 넣는 이 펌프 있죠. 그게 12만 개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숫자가 압도적으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기 충전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자, 이건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 보일까요? 왜 눈앞에 전기 충전기를 별로 안 보이잖아요. 내연차를 펌핑할 수 있는 그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그 주유소는 뭐 그냥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유소가 더 많아라고 하지만 주유소 자체는 더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펌핑하는 걸 보면요, 전기 스토어라고 비교했을 때 전기 충전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캘리포니아 현실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시대는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실제로요, 이 충전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죠. 근데 충전하는 곳은 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또 호텔 같은 데는 근처 주변에다가 해놓죠. 우리가 기름 넣는 거는 주유소에만 있지 정해져 있는 막 그 호텔 안에 전기 충전기를 갖다 놓는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충전기만 놓고 보면요. 곳곳에 호텔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식당에 간다거나 다 거기에 이 충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거고요. 그 숫자는 전기 충전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는요,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아직도 멀었네요. 뭐 전기차 시대는 뭐 이러지만요. 성큼성큼 가까워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LA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요. 정말 나가면 전기차로 그냥 딱 깔려 있어요. 거의 테슬라가요. 뭐 10대 중에 3대는 테슬라가 보일 정도로 그만큼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전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뭐 내연차들도 전기차 만들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폭스바겐 차도 있고 현대 아이오닉도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전기차 시대로 완전 전환해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 이럴수록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 소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무한 루프로 계속해서 안 돼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쪽, 내연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니까요. 속도가 조금 더뎌졌지만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점점 더 이제 이 시간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 되면 수요는 점점 작아지니까 기름값은 떨어지죠.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내연차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 전국적으로 다 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항상 앞서가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뭐 또 날아가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데나임스가 굉장히 대담한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와 함께 도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재 어려움들이 테슬라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또 피지컬리 공격도 좀 있고 하는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죠. 테슬라 자체적으로 서프라이즈 이 all hands 미팅 했죠. 전 직원 미팅을 했고 전 직원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다 나눴습니다. 테슬라의 비전은 여전하다.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right on track, 제대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다시 컨펌하면서 확실하게 많은 부분들, 우려감들을 직원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심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데나임즈는 이미 벌써 머스크와 또 이미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Musk will soon cut back on his dodging to focus back on his baby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머스크가 이 도지의 일을 줄일 것이다라는 거죠. soon cut back on his dodging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에 지금 시간 많이 투여해서 막 사람을 해고하고 자르고 있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백파이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치 못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 정부가 머스크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의 어떤 소유잖아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정부의 일을 이제 머스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기 위해서 보고 접근하면서 사람도 해고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권이 다 개입돼 있죠. 그래서 그게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자기 관련된 쪽이 직업이 줄거나 보조금이 줄거나 하게 되면 분노를 표출하겠죠. 왜냐? 기존에 받고 있던 것들을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서고 이 머스크가 등장해서 그걸 정리하고 예산 줄여버리고 사람도 정리하니까 거기에 분노를 하겠죠. 받고 있던 걸 밖으로서 빼앗아가니까, 강아지도 밖으로 뺏어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존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들이 많았는데, 자, 머스크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머스크에게 맡겼는데, 일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이 테슬라에 완전 융단 폭격을 받고 있고 머스크가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트럼프도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게 안쓰러운 거죠. 저희를 감당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저런 소위 말해서 독이 든 성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인데, 자,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시스템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요, 조만간에 이제 이 일들을 줄인다고 합니다. Musk will soon입니다. Musk will soon cut back on his dodging. 그러니까 도지의 일을 이제 조만간에 곧 줄일 거랍니다. 일을 줄이고 그 이유가 to focus back on his baby. 그러니까 자신의 베이비 테슬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곧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이제 전 직원 미팅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직접 테슬라와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려를 전하고 얘기가 다 됐겠죠. 자, 그러면서 데나이브스가 머스크가 복귀한다 그랬고, 특히 이제 그 데나이브스는 all hands 미팅 있죠.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미팅도요, 다 이런 그 중요한 투자들이랄지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의견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사진들이 그걸 듣고, 그럼 빨리 긴급으로 모임하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그 주력 투자들 있죠. 뭐, 데나이브스랄지 가장 뭐 중요한 분은 오랫동안 우리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 론바론 같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던져줬겠죠. 직원들을 좀 달래자, 뭐 이런 것들 의견을 전달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집해서 머스크가 짠 나타나서 멋지게 이 소위 말해서 스피치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머스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고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지 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슬라에 더 많이 포커스를 해야겠다. 지금 워낙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데나이브스가 I also like Tesla future라고 합니다. 데나이브스는요, 여전히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밝다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미래가 사실은 기대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의 미래가 파괴적인 혁신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more automated factories producing cars fas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 테슬라는 앞으로 공장들이 더 자동화될 거라는 거예요. More automated factory. 더 자동화된 공장들이 이 자동차들을 더 빨리 생산해낼 거라는 거죠. 이건요, 지금도 더 빠르게 생산하고 있고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더 자동화된단 말은요, 앞으로 로봇이 투입될 거라는 거거든요. 저 지금 올해 말에 5,000개의 옵티머스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0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쇼오프 하려고요? 댄싱어 춤추려면요, 두석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000대를 말 그대로 생산한단 말은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각 공장들이 더 자동화되겠죠. 로봇들이 처리합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여러분 줄어들겠습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만 이 로봇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미래가 밝은 것은요, 이렇게 전자동화되어지는 공장 자체가 더 저렴하게 비용이 줄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사이버캡 coming next year라고 합니다. 사이버캡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로봇택시로 이번에 여름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렴한 차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굉장히 사실은 유의미한 그러한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니어텀도 좋고 롱텀도 지금 현재 테슬라 괜찮으니까요.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해가야 됩니다. 아주 머스크가 더 이제 테슬라에 더 집중한다는 말은요, 더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것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를 향한 비난, 공격 때문에 뭐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안 산다, 뭐 진보주의에 있는 사람들,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배신한다, 안 살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요 굉장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입니다.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댄 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테슬라 차를 샀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그 테슬라 차를 타보고 나서 본인의 소감을 직접 글로 옮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언론입니까? 테슬라를 비난할 때 가장 앞장서서 비난했던 거죠. 비난했던 언론이 이 소위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뭐 머스크의 옛날에 어떤 마약한다라는 얘기부터 뭐 옛날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자가요, 정말 솔직담백하게 기자 정신이 발휘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회사의 방향이나 정책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누군가를 그 언론이 어떤 그 본인들이 늘 비난하던 대상을 칭찬한다? 그거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기자 정신인데, 기자 정신이 회사의 철학에 이제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In early January, I bought a lightly used 2022 Tesla Model 3라고 합니다. 자, 본인이요, 자기 자신이 올해 1월 초에 이 테슬라 차를 샀대요. 모델 3. 근데 중고차를 샀다고 합니다. 22년산 중고차 모델 3를 샀다라고 하거든요. 저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제로 이미션 베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이런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떤 차가 가장 좋은가 했을 때에 모델 3는 모델 3 still the right thing to d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3를 사는 것이 가격이며 또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전기차로서는 모델 3가 가장 가격이며 모든 면에서 가장 사실 이 우선적으로 꼽혀야 될 차가 모델 3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확실히 전기차면은 테슬라 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No matter how many stiff-armed salutes must throw around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소위 팔을 오른쪽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게 머스크가 나치의 포즈를 취했다 이러면서 그 조작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비난이랄지 현재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머스크에 대한 개인적 비난 상관없이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모델 3 가격 면에서 아주 좋았다. 본인이 모델 3를 샀는데 right thing to do, 바른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치적인 계산 없이 순수하게 내가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모델 3를 능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테슬라를 능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델 3든 모델 Y든 자기 이제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고차를 샀다라는 거예요. 모델 3를요.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if I had January to do over again, 나에게 다시 1월 달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I will still buy the Model 3, 여전히 모델 3를 살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모델 3를 타보니까, 정말 테슬라를 타보고 나니까 내가 1월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차를 살래, 내연차를 살래 했을 때 자기는 모델 3를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Regardless of politics, everyone should take time to read Tesla master plan to eliminate fossil fuels라고 합니다. 자, 정치와 상관없이,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랄지 언론들이야 얼마나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자가요,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기부한 사람이, 자, 이 정치와 상관없이, 일단 정치를 떠나서, 당신이 민주당 지지자건, 보수당 지지자건 간에, 그거 상관없이 정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계획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마스터 플랜 뭡니까? 화석 연료를 결국은 다 제거해서 이 땅에 좋은 환경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화석 연료를 다 지금 사라지게 하고 결국은 이런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시간을 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건 할 것 없이요, 내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읽다 보면 거기에 사실은 설득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거에 동의 안 할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름을 지배하고 있는 중동 국가의 지금 그러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본다면요, 머스크의 이러한 소위 마스 플랜 계획은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요, 결정 내립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ridiculous phallic symbols, I've stopped caring about what other drivers think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조롱하기도 하고 앞에 모양이 뭉퉁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서 늘 똑같은 거 찍어내는 그러한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고 욕하겠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모델들이나 테슬라에 대해 생각하는 거 비판하고 욕하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I've stopped caring about what other driver think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사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뭐 멋있는 걸로 따지면은 더 멋있게 생긴 차가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테슬라는 모델3, 모델 Y 종류가 딱 제한돼 있는데 별로 없잖아요. 뭐 사이버 트럭 있고 뭐 그리고 모델 S가 있고 이런 건데 사실 뭐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야 내연기관차들이 디자인 잘 맞는 거 많죠. 여러분 테슬라 이게 현대차 이번에 저는 그 제너시스 있죠. 제네시스 GV80 SUV 차 보면요. 와, 정말 모양만 놓고 본다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차가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보세요. 많은 럭셔리한 것들 다 봤겠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또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모델들이 중고차를 샀는데도 자기는 여기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푹 빠져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Here's why I bought a Tesla in spite of Elon. 일론 머스크가 저 공화당 쪽에 이제 붙었다 할지라도 지금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왜 테슬라를 샀는지에서 글을 당당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질적인 차원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타보면 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차를 타보면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왜 테슬라 하는구나. 진짜 그래요. 다른 전기차랑요 미국에 있는 거 비교해보면요 아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정말 타보면 모델 Y를 정말 이렇게 딱 타서 보면서 와, 왜 테슬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에 소프트웨어 적용되어서 이 전기차의 위용을 뿜어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냐면요. 애플의 이 맥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아주 쾌적하고 그냥 느낌이 참 좋아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입니다. 안에 뭐 기름 냄새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거든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연결이 컴퓨터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인데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사람이 글을까지 이렇게 기고를 할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머스크를 비난하고 개인적으로 싫건 테슬라가 싫건 그게 중요한 게 좋은 전기차는 테슬라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비난했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 미디어들이 소위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너무 많은 테슬라 그 밴들리즘 있죠. 그걸 너무너무 과하게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 뭐 앞에서 뭐 테러리즘을 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건물에다가 뭐 페인트로 색칠했다. 차량들에 대해서 막 스크래치를 냈다. 이런 것들 있죠. 사실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또 오늘 또 그럽니다. 자, 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테슬라 밴들리즘을 way bigger than it really is. 실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요. 주변에 다녀보면 이 사람도 그러지만 사이버 트럭, 모델 S, 모델 Y 보면은 곳곳에 넘치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는요. 본인도 자기 테슬라를 끌고 LA를 지나갔는데 뭐 밴들리즘이랄지 이런 거 없어요.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극히 일부 지역에 한두 케이스 있었던 사건들이지 이게 뭐 전국에 걸쳐 일어난다.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언론에는 막 정말 미국에 있는 테슬라 차가 다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냥 테슬라를 미워하고 이미지가 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LA만 나가더라도요. 정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밴들리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과하게 지금 언론에서 되고 있고 특히 한국 언론들은 미국을 카피하니까 마치 한두 가지 뉴스를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을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 영상 이쯤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마치고 운동 나갔다가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다.